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비행과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공우주학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마곡 스카이넷과 원장 권영환입니다. 오늘 만나 뵙고 강의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행과 약물은 조종사들이 AM에게 항공전문의사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용이 방대하고 또 항공전문의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강의 제목에 해당됩니다. 약 종류가 방대하고 또 새로운 약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공전문의사들이 또 협회로 그런 약물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드릴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약물과 관련된 규정 및 일반적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각 질환별 약물의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FDA 약물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약을 다 소개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약물을 조회하고 확인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약물과 관련된 비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미국 FA 사이트를 참고해서 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FA Aviation Safety의 자료에 보면 Pilots and Medication 잡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항공기 사고에서 약물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약물은 처방받은 약물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물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A에서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1353명의 조종사들 대상으로 마약류 약물 테스트를 했을 때 42%에 해당되는 570명의 조종사들이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이 양성 판정자의 90%인 511명이 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고에 있어서 약물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 전문 의사들도 조종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약물에 대해서 잘 알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 항공 종사자 약물 복용 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 종사자는 대부분의 약물이 항공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안전한 항공 업무 수행을 위해 약물 복용에 대한 지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물이 항공 업무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약을 복용해야 하는 건강 상태, 질병 자체가 또 항공 업무 수행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약물은 항공 종사자의 안전한 항공 업무 수행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항공 신체 검사하면서 제일 많이 참고하는 세부 판정 기준 업무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강의하면서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 이 책자입니다. 이 항공 신체 검사 세부 판정 기준 업무 매뉴얼에 보면 맨 마지막 챕터에 비행과 약물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발췌해 보면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일반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약물은 항공 종사자의 안전한 항공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공 전문 의사는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투여되는 의약품들이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또 조종사들에게 그런 약물 부작용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상담해 줄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항공 종사자의 의학적 상태가 항공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또 약물 치료를 포함한 질병 치료가 안전한 항공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는 않는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종사들은 대개 이제 항공 전문 의사에게 자기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복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항공 전문 의사는 그 약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약은 복용 가능하지만 그 약을 복용해야 되는 조종사의 건강 상태가 항공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왜 복용하고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한 다음에 또 그 약을 복용해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용이 불가한, 아예 그냥 이 약을 복용하면 항공 업무 수행에 불가한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신경과나 정신과 약물들이 해당이 되고요. CNS 디프레션이나 CNS 스티뮬레이션 작용이 있는 약물들은 다 복용 불가한 약물입니다. 세데이션, 유포리아, 또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들이 복용 불가하고요.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의 장애를 일으키는 약물들, 브레디카디아나 마이오시스, 아지테이션을 일으키는 약물은 불가합니다. 또 스페셜 센스에 작용을 해서 어지러움증이나 레티노패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이 복용 불가하고요. 오간 톡시시티가 있는 약물들은 복용 불가한 약물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복용이 불가한 약물들은 안티콜리너직스, 또 항경련제 약물들은 항경련제를 경련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이 약물을 복용하는 중에는 항공 업무 수행은 아예 불가하게 되고요. Central Acting Antihypertensive Medication들이 이제 복용 불가한 약물, 브로모크롭틴, 도파민 아고니스트, 메플로킨, 그 다음에 방광, 오버액티브,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어서 사용하는 약물들이 복용 불가한 약물들에 해당되고요. 금연 치료제로 사용되는 바렌클린이라는 약물이 또 복용 불가한 약물로 되어 있고요. 정신과 약물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또 고용량의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 프레드니솔론 같은 경우에는 20m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용 불가하게 되고요. 항암제, 또 특히 최근 신형 항암제인 경우에는 항암제 약물 치료 중에는 복용 비행이 불가한 걸로 되어 있고, 안티 안자날 메디케이션은 이 건강 상태가 복용 불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약물이 불가한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업무 수행 중에는 불가하고 비행이 없을 때는 또 복용 가능한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제고요. 조종사들이 시차도 있고 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해도 되는지 많이 문의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10ml 이하로 복용하고 또 일주일에 2번, 2회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용 가능한 약물로 되어 있고요.
단 복용했을 경우에는 약물의 작용 시간에 따라서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 비행이 불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면제는 또 복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면 유도제라고 그래서 또 이거보다 미국 같으면은 이제 마트에서도 수면 유도제라는 를 이제 사서 복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약물보다는 오히려 작용 시간이 짧고 이미 임상 실험이 되어 있는 졸피뎀 같은 약물이 단기간 또 시차 극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종사들한테도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면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알코올, 이제 음주를 이제 하고 잠자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또 음주가 습관성으로 될 수 있어서 또 음주의 영향력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음주하고 이렇게 좀 잠이 안 올 때 음주하는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음주에 대해서 한번 꼭 강조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 항히스타민 제제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세트레진이나 레버세트레진, 지르텍이나 시잘 같은 약물들은 졸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업무 수행 중에는 불가한 약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로라타딘이나 데스로라타딘, 또 팩서페나딘 같은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알레그라와 같은 약물은 졸림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지상에서 복용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도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기억해 두셨다가 조종사들 알러지 라이나이티스 있어가지고 조금 수시로 이렇게 약물 복용해야 되는 조종사인 경우에는 알레그라 같은 약물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당연히 비행 불가한 약물로 되어 있고요. 근이완제, 또 진경제, 배탈 설사 약들도 다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에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 중에는 불가한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 멀미 때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도 당연히 세데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공 업무 수행 중에 비행 불가하고요. 약물 설명서에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운전 중에 주의하라는 문구가 있는 약물들은 주의하도록 꼭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각각의 질환별로 약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 약물 중에 항고혈압제제, 조종사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들 중에 하나가 고혈압, 또 고지혈증 약물에 해당되는데요. 고지혈증 약물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제한사항 없이 복용이 가능하고요. 항고혈압 고혈압 약물인 경우에는 일주일 지상에서 관찰 기간을 갖고 계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 혈압 조절이 140에 90 이하로 잘 되는지 확인한 후에 비행하면서 이제 복용이 가능합니다. ACE 이니비터나 ARB, CCB, 사이아자이드, 베타블로커 등 다 많이 흔히 사용하는 고혈압 약물들 다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항부정맥제제는 들도 다 일주일 정도 관찰기간 갖고 약물 부작용 없고 부정맥이 잘 조절되며 대표적으로 베타블로커 같은 항부정맥제제들도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응고제 중에 헤파린이나 와파린은 복용 불가한 약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노아그 제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2주 지상에서 관찰 기간 갖고 약물 부작용 없으면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협심증 약물들은 협심증 자체가 비행 중에 흉통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협심증 자체가 항공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약물 종류에 상관없이 뭐 CCB라든지 베타블로커들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약물 종류에 상관없이 이 협심증 자체가 항공 업무 수행에 불가해서 치료를 하고 뭐 정확한 정밀 검사부터 시행하고 협심증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또 항공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호흡기 계통 약물을 말씀드리면 천식 치료 약제들, 뭐 베타 아고니스트라든지 흡입제, 또 스테로이드 제제들, 항루코트리엔 제제들 다 천식 치료 약제들 다 복용 가능한 약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급성 악화가 없어야 되고요. 호흡곤란이 없는 상태일 때 이제 약물 복용하면서 더 비행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항히스타민 제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르텍, 코삽, 시잘과 같은 약물은 복용하게 되면 이틀 동안 48시간 비행을 못하게 되고요. 반면에 클라리틴이나 알레그라와 같은 약물은 졸림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비행 중에 복용 가능한 약물들로 분류가 됩니다. 디펜하이드라민은 60시간, 또 클로로페니라민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게 되면 5일간 비행 업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종합 감기약들 약국에서 많이 사 드시게 되는데요. 클로로페니라민 같은 경우에는 5일간 비행 금지 약물이기 때문에 조종사들에게 그 감기약, 종합 감기약 함부로 먹지 말도록 이렇게 잘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진해거담제인 경우에는 다 복용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기침억제제인 코프렐이나 코데, 코프 시럽과 같은 약물은 40시간 비행 금지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면역 치료에 대해서 또 많이 문의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아토피 더마타이티스나 에스마, 또 크로닉 얼티카리아 있는 분들이 기존의 약물 치료로 잘 안 되는 경우에 또 이뮤노세라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법들이 최근에 늘면서 이제 문의하게 되는데 꼭 이런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것이 이런 상태가 일단 건강 상태가 약 치료 후에 비행해도 되는지를 평가해야 되고요. 항공 종사자는 담당 의사에게 혹시 에피네프린의 효과를 저해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꼭 확인한 후에 이런 이뮤노세라피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알러지 인젝션, 디센서타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러지 인젝션도 허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브링구얼 이뮤노세라피 슬릿이라고 하는 이 치료법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알러지 라이나이티스 있는 경우에 허용되어 있고요. 단 65세 이상이거나 또 에스마가 잘 컨트롤이 안 되는 미국 FA의 조건 부적합 그 크리테리아 이제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지 않는 천식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서브링구얼 이뮤노세라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법들은 면역치료요법은 처음 시도하는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비행이 불가하게 되고요. 유지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8시간 죄송합니다. 4시간 비행을 없는 경우에 이제 금지하고 이제 이런 이뮤노세라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분비계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제제들, 또 호르몬 제제들, 약물들,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호르몬 제제들 다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뇨 약물 또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처음 당뇨 진단받고 메포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2주간 관찰 기간을 요하고 그 밖에 SU나 또 메글리티나이드 또 DPP4, SGLT2 약물들은 2개월의 관찰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에게 정확하게 또 약물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메포민과 복합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2개월 관찰 기간을 요하고요. 기존에 SU를 쓰다가 SGLT2로 변경하게 되는 약물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2개월 관찰 기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인슐린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비행 업무가 불가하게 되고요. 당화혈색소 기준도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비행 업무가 불가하기 때문에 7.5%를 넘게 되면 약물 조절하고 또 7.5%를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비행 업무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 약물, 통풍 약물 다 비행 중에 복용 가능한 약물로 되어 있고요. 비만 치료제, 식욕 억제제 종류들은 전부 다 비행 불가한 약물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경정신계통 약물들은 다 약물 자체가 이제 비행 불가한 약물들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증상이 있다든지 또 관련된 우울증이라든지 또 항불안 또 증상이 있는 신경과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 비행 불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파킨슨병 또 정간제는 경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목적으로 정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 비행 불가하게 되고요. 두통약들 대표적으로 NSAID 제제들은 다 복용 가능하고요. 편두통 약물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스마트리탄 계통은 24시간 경과 관찰하고 부작용 없으면 복용하면서 비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오고타민이나 NSAID, 베타 차단제, 또 베라파밀과 같이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들도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르코틱 아날제직스는 복용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복용 불가한 약물로 되어 있고요. 수면 진정제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졸피뎀 같은 약물은 작용 시간에 따라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비행 금지하고 또 이후에는 또 복용 가능한 비행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뇨기계 약물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뇨기과 약물들이 생각보다 좀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한데요. 첫 번째로 전립선비대증으로 사용되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대표적으로 프로스카나 아보다트 약물들은 다 이틀 관찰기간 갖고 부작용이 없으면 비행 업무 중에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약을 탈모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틀 지상에서 경과 관찰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혈압약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다 복용 가능한 일주일 지상에서 경과 관찰하고 약물 부작용 없으면 복용 가능한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끔 이 타다라필을 시알리스를 전립선 비대증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주일 경과 관찰하고 약물 부작용 없으면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다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약물에 따라서 시알리스인 경우에는 24시간, 그리고 그 외에 발기부전 치료제들은 8시간 경과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항공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방광 관련 약물들입니다. 과민성 방광 치료제들이 주로 해당되고요. 약물에 따라서 복용 불가한 약물도 있고 또 복용 가능한 약물도 있어서 꼭 확인하고 방광 약물을 사용 중에 있다라고 하면 한번 자료 찾아보시고 복용 가능한 약인지 아닌지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디트로판 옥시보틸린은 복용 불가한 약물로 되어 있고요. 베스케어 같은 솔리페나신은 한 달 30일 관찰기간 갖고 약물 부작용 없으면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메타미간은 2주 관찰기간을 요하고요. 그 다음에 탐스폰이나 탐루신디 서방전, 또 펜폴, 디트롤, 하이네콜 같은 약물들은 다 복용 가능한 약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하셔야 되고요. 1년마다 비뇨기과 진료를 요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해 주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 중에 또 여드름약 많이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탈모제 여드름약이 대표적으로 이제 젊은 항공 종사자들이 많이 복용하는 약물인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약물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2주간 관찰 기간을 요하고요. 시력이나 정신과 부작용, 특히 야간 시력 감소나 야맹증,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 또 담당 의사에게 소견서를 제출받아서 항공 전문 의사는 이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야간 비행 금지 제한사항을 붙여서 조건부 적합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을 붙이면서까지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 약은 비행 중에 복용 불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모르고 복용한 경우에 이 약을 끊은 후에도 2주 동안 이 약물 야맹증이나 야간 시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주 지난 다음에 비행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조종사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과 관련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등은 다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 지금 열이 난다든지 이렇게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항공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조절된 상태에서 약물 복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방 접종을 또 많이 하는 시즌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백신은 하루 정도 24시간 경과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비행 업무 복귀가 가능하고요. 일본 내역만 72시간으로 관찰 기간이 조금 길게 되어 있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 당일을 포함해서 총 3일을 경과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항공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약물 복용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종사들에게 꼭 복약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복용 방법에 따라서 복용하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약물 설명서에 경미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졸림, 시야결손이 있을 수 있다라든지 복용 중 운전이 금지된다라는 약물들은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종사들에게 일반적인 복용 가이드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좀 다음에는 제가 요번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FA 강의 중에 이제 비행과 약물 강의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행과 약물 강의할 때 비행 전에 우리가 비행 적합성, 내 건강 상태가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제 비행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앞머리 글자를 따서 I am safe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am safe에 I am illness, medication이 오늘 강의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내 건강 상태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내가 먹고 있는 약물이 비행에 영향 미치지는 않는지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는 스트레스, 알코올, 또 fatigue, emotion, 또 eating 이런 것들이 비행 전에 I'm safe라고 해서 체크리스트 특히 질병 또 약물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질병은 퍼포먼스에 비행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항공 종사자는 그런 비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비행에 영향이 없는지 꼭 항공 전문의사에게 문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은 당연히 또 파일럿의 비행 퍼포먼스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처방받은 약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들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약국 약물 중에 뭐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비행 중에 복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뭐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우지니스나 이넌테이션, 또 컨퓨전, 디프레션, 디즈니스 또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복용 가능한 약도 있고 복용 불가한 시자리나 지르텍과 같은 약물은 복용 불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 제제들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공 전문의사와 상의해서 복용 가능한지 확인받고 복용하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충혈 제거제죠. 우리 코막힘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는 것은 비행 중에 이런 코막힘, 사이너스 페인이라든지 귀 통증이 있어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이너스나 이어블럭이 있어서 축농증이나 또 귀에 중이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비행 전에 사용하거나 장기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 자체 대표적인 슈도에페드린 같은 약물들 복용 가능한 약물로 되어 있는데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하고 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션 시크니스에 작용 미치는 약물들, 어지러움증, 멀미 약들은 8시간에서 12시간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비행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설사 약물들 대부분 12시간 경과관찰 한 후에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비행 업무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 약물들은 약도 중요하지만 그런 약물 치료해야 되는 건강 상태가 이어 인펙션이 있다든지 소스롯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한 후에 비행 업무 복귀하도록 이렇게 AME와 상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암페타민은 비행 불가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랭클라이저도 다 비행 불가한 약물로 되어 있고, 세더티브 드러그들도 다 비행 불가 약물이고요. 복용한 경우에는 12시간에서 24시간 약물 작용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4시간 지난 후에 졸피뎀 같은 약물들은 비행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항생제는 복용 가능한 약물이지만 이 항생제 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아픈 경우에는 비행 업무 불가하기 때문에 항공 전문 의사와 상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행과 약물 관련해서 정보 검색하는 사이트입니다. www.aviationmedicine.com/medication 사이트에서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요. medication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 FAA medication 약물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명을 입력시키면 거기에 이제 복용 가능한 약물인지 아닌지 조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회로 협회 사무실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직접 또 약물 찾아보시고 또 그 자료들 확인해서 조정사에게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알레그라라는 약물을 검색해 봤고요. 검색 알레그라라고 치시면 여기에 팩서페나딘, 알레그라 알러지나 콜드, ENT 약물로 사용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로 되어 있고요. FAA에서는 허용되는 약물로 되어 있고 허용 가능하다, 이제 복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행과 약물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또 업무 하시면서 또 새로운 약물들이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협회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